자, 화제의 사건, 사고 이모저모 살펴보는 사건을 쏟아 시간입니다. 네, 이루라 기자, 백성문 변호사, 김용호 스포츠월드 연예문화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루라 기자, 저희가 이제 오늘 제목으로 범위를 좁힌 게 이제 엄마가 너무했는데 유명인들의 엄마가 지금 너무해가지고 네. 일단 이정재 씨요, 배우 이정재 씨가 모친이 억대 빚을 졌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모친이 억대의 빚을 졌는데 오히려 지금 이정재 씨가 피소당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네. 요즘 연예인들 참 돈 문제로 굉장히 좀 소송전이 많이 있는데 이정재 씨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네.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머니가 못 갚은 거 네. 아들이 갚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사건의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97년도에 이정재 씨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산가 여성 또 다른 자산가 여성을 만나서 돈 좀 빌려달라 한 1억 9천만 원 정도 빌려달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이니까 아무래도 갚지 않을까 싶어서 한 1억 9천만 원 정도를 줬는데 네. 갚지 않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이자까지 합쳐서 한 2억 얼마 정도를 갚아라 했는데 안 갚고 이정재 씨 어머니가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어요. 네. 그 사이에 정말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이정재 씨가 직접 나서서 내가 그럼 한 6천만 원 정도는 변제를 해주겠다. 한 1억, 그러니까 2억여 원 정도 얼마인데? 되는 거에서 네. 한 6천만 원은 6천만 변제를 원은 해주겠다. 갚았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는 받고 또 이 자산가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미국까지 찾아가서 네. 나머지는 당신이 갚아라라는 각서를 쓰게끔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뭐가 좀 이렇게 일단락 됐나 싶었는데 여전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안 갚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인 같은 경우,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둘을 상대로 해서 고소도 했다가 또다시 취하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계속 돈을 안 갚으니까 그 이제 자산가가 올 4월에 그러니까 이정재 씨랑 이정재 씨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대여금 지급 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정재 씨가 발끈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은 이제까지 수차례 걸쳐서 계속 돈을 갚아왔고 그리고 그때 돈 갚을 때 영수증에 네. 뭐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는다 뭐 내용을 썼기 때문에 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이러느냐 네.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사실 이정재 씨 그때 97년에 돈 빌렸을 때니까 네. 이제 모래시계로 막 한참 뜨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제 막 떠가지고 돈이 많이 벌었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돈 이 몇천만 원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이정재 씨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 과연 이 본인이 이 엄마의 채무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건지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자산가에 대해서 뭔가 억울하다. 내가 왜 이걸 갚아야 되냐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재 씨 입장에서는 나는 갚을 필요가 없는데 내 유명한 나의 이름을 빌미 삼아서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겠다는 취지인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엄마가 진 빚을 아들이 갚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아까 자산가가 이 어머니를 형사 고소를 한 번 했어요, 사기죄로. 네. 그때 6천만 원을 주고 고소를 취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6천만 원을 주고 모든 게 끝난 걸로 이정재 씨는 생각을 한 거고 네. 이 자산가 입장에서는 나머지를 이정재 씨가 다 갚기로 했으니까 고소를 취하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약서에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 소송을 제기하신 분한테 있는 그렇죠. 거예요. 뭐 녹음이나 이런 게 그렇죠. 있어야죠. 이정재 씨가 나머지 전부를 다 갚겠다고 했다라는 부분은 이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없다면 사실 이정재 씨는 이 소송에서 지금 승소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고 다만 지금 이게 나머지 이자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액 변제를 해야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이 어머니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지금 이 어머니는 돈이 많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 원고 측에서도 결국 이정재 씨를 타겟으로 한 건데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갚지 않을까라는 심리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부장님, 이정재 씨가 돈이 없을 것 같진 않고요. 영화도 많이 찍었고 네. 부동산도 많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심리가 뭘까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정재 씨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있죠. 예. 저희가 지켜볼 때는 최근에 이정재 씨가 뭐 암살이나 도둑들 같은 작품들이 잘 돼서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지난 10년간 암흑기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작품들도 잘 안 됐고 네. 또 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아, 맞아요. 이렇게 정우성 씨랑 같이 했던 패션 사업도 잘 안 됐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이정재 씨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일반인이 볼 때는 그 1억 정도 되는 돈 네. 어머니 2억이라고 대신해서 그냥 그러는데. 갚아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정재 씨 형편에서는 그것도 갚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아니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는 거 보면 부동산 재벌처럼 이렇게 지금 막 건물이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저 중에서 건물 한 채만 팔아도 사실 갚으려면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네. 부동산을 깊게 들어가면 예. 정말 더 큰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 이게 채무랑 이런 게 다 예, 엮여져 그래서 사실 있는군요. 그때 그 이정재 씨가 그 부동산 분양 사업에 실패를 해서 네. 큰 빚을 졌는데 그때 모 재벌 회장 부인께서 대신 갚아줘서 횡령죄도 또 피소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부동산이 지금은 기사에는 그냥 편리하게 이렇게 정리돼 있지만 네. 이정재 씨 입장에서 쉽게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 네. 대부분 보면은 좀 약간 금융권에서 차입해서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정재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그 7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압류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중에 아까 전에 나온 그 강남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 최고액 한 8억 원대가 잡혀 있기도 한 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뭐 100억 원대, 몇백억 네. 대의 그런 부동산 재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아니 거죠. 근데 이정재 씨 집안이 한때 굉장히 부유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정말 만약에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의 연인 관계인 대성의 임태령 상무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사실 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돈이야 뭐 네.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정재 씨 집안이 뭐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조부모님들이 전부 의사하시고 양조장도 몇 개 갖고 있고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한 4번 나가셔서 4번 다 떨어지시면서 가사를 탕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저랑 동갑이에요, 이정재 씨가. 그래요? 네, 그래서 저 나오는 바로 근처에 학교 다른데요, 나와서 네, 죄송합니다. 제 친구들이랑 좀 친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성격도 좋고 소탈하고 뭐 그런 면에서 사실 어머니의 빚을 본인이 충분히 갚아주고도 남을 텐데 지금 상황도 좀 여의치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나를 그냥 타겟으로 해서 약간 음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갚는 거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뭐 이건 어머님의 빚을 갚아줘야 된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방향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마련해서 갚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정재 씨가 갚아야 되느냐 갚지 않아도 되느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정재 씨는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되는 거죠. 이정재 씨가 근데 백 변호사보다 어려 보여요. 네. 저랑 좀 그러니까 좀 동갑이시면서. 다르다고요. 아니 뭐 또 내가 동갑이란 것까지. 근데 저희가 이제 백성문 변호사하고 그 모래시계에서 네.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정재 씨가 그 고현정 씨를 끝까지 네, 보호하다가 그렇죠. 죽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때는 이제 이정재 씨에 대한 동갑인데 그렇죠. 신드롬이 일었죠. 같은 게 일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기억에 쓸데없는 얘기 하네요. 근데 그 기억이 나서 저도 어렸을 때 네. 그냥 얼굴을 본 친구라고 하긴 뭐하지만 예. 그분이 거기 나와서 그 연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멋있게 봤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그때 그 멋있었죠. 이정재 씨의 예. 이미지가 그 이미지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뒤로 또 계속 연기 활동에서 특혜급 작품이 많이 못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그렇죠. 이제 예, 연기가 너무 많이 이렇게 강렬했죠. 많이 늘고 너무 하시면서 강렬해가지고. 네. 요즘에 이제 탑 배우가 되신 거죠. 오늘은 이제는 어머니, 네. 어머니가 고달퍼 이건가요? 지금 그 시리즈로 어머니가 지금 너무해. 어머니가 너무해. 예, 그 시리즈를 가고 아들들이 있는데 고달픈 거고 그렇죠. 어머니가 어머니가 너무해서 너무해. 아들들이 고달프죠. 네. 지금 축구 선수 출신 방송인 안정환 씨 같은 경우도 어머니 빚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문 변호사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이정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들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 게 왜냐하면 여기서는 각서까지 썼거든요. 내가 대신해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돈을 갚겠다라는 각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역시 내용은 비슷합니다. 어머니가 이 안정환 씨 대신에 이제 돈을 빌려서 그걸 안 갚자 이제 안정환 씨까지 나서가지고 좀 돈을 갚게 되는 그런 예. 상황인데 이것도 거의 뭐 억대 소송에 걸려 있어요. 네. 지난해 12월에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이제 갚겠다는 각서 내용을 지키라 그런 이제 뭐라 그러죠? 각서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네. 그러니까 안정환 씨 측이 그렇게 당한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한 96년, 98년 정도 해가지고 안정환 엄마에게 지인이 한 9천만 원 정도를 빌려줬어요. 네. 근데 그걸 갖다 갚지 않았죠. 그러니까 갚지 않아서 이제 소송을 냈는데 결국 그 지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갚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그 중에서 한 1,000만 원밖에 안 갚으니까 이제 아들이 나서가지고
아들이 나섰다기보다는 이제 네. 그 지인이 아들한테 간 거죠. 엄마가 못 갚으니까 아들인 네가 대신 갚아라. 근데 그랬을 때 안정환 씨는 내가 갚겠다라는 각서를 써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서대로 이행을 하라라는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 그럼 다음 재판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거죠? 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 계속 진행 중이군요. 부장님, 이참 어머니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들들이 참 고달픕니다. 그 안정환 씨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거의 어머님한테 버림받다시피 자라서 너무나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네. 그 빵을 먹기 위해서 축구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네. 힘들게 했는데 전 안정환 씨의 사례도 그렇고 사실 연예계에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 사실은 잘 대해주지도 못했으면서 자기 아들이 큰 성공을 거두니까 뒤늦게 찾아와서 오히려 피해를 주는. 그래서 안정환 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어머니의 빚과 어머니의 사고를 해결해 주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본인도 이제 그거에 좀 진절머리가 난 케이스죠. 네. 그리고 가수들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언론에 부각돼서 그렇지 저희가 알고 있는 사례들은 더 많거든요. 실제로 어떤 유명 가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어머니가 버렸어요. 그냥 고아원에 버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다른 집에다 입양을 보냈는데 예. 그 친구가 대단한 스타가 된 거죠. 그런데 뒤늦게 찾아와서 예. 이제 버려놓고. 돈 빌려달라? 그 수익을 가압류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상당한 수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네. 항상 소속사에서 정산을 하면 마이너스였대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례가 이 연예계에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연예인들 중에서 가족 때문에 남모를 고통을 겪는 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자, 엄마와 또 이 자녀와의 그 갈등의 삼탄 빼놓을 수 없는 지금 장윤정 씨 엄마 유흥복 씨가 또 계속해서 언론에다가 또 편지를 또 보내고 있죠. 그렇죠. 5차 메일까지 현재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욕도 하고 뭐 셀프 인터뷰도 하고 또 영상도 보내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들어 누웠죠.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 누운 걸 어떻게 아느냐? 네. 스스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아, 뿌렸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들어 누웠다는 걸 알게 됐는데 무슨 일이냐? 장윤정 씨가 왜 최근에 응급실 실려갔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좀 감기 기운이 있었었는데 그걸 치료하려고 응급실 가서 뭐 링거 맞고 이랬는데 이제 이걸 보시고 어머니도 약간 이제 좀 마음이 아프셨나 보죠. 근데 이제 본인도 들어 눕게 네. 됐다. 이게 이걸 정말 누가 찍어준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가 설치해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 누가 찍은 찍어줬을 거예요? 수도 있고요. 어디에 설치해가지고 정말 셀카를 찍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도 저렇게 이제 굉장히 아프다. 어떻게 보면 딸이 아프고 어머니도 아프다. 천륜이다. 하늘이 지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둘 다 아픈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 메일 내용이 사과하는 식이었어요. 그동안 이제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글쎄요, 이 사과라는 감정이 좀 하루 이상은 갔으면 좋겠다는 게 뭐 저의 생각인데 기복이 좀 도대체 그냥 심하신 것 같아요. 어느 장단에 맞춰서 네. 춤을 춰야 할지 갑자기 욕을 했다가 또다시 사과를 했다가 갑자기 동영상을 보내다가 또 그렇게 들어 누워 계시니까 글쎄요, 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이 장윤정 씨하고 어머니 유흥복 씨 관계는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 전개돼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장윤정 씨 어머니를 보면 네. 좀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머니가 또 나이도 있으시고 네. 좀 약간 또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어머니보다 그 어머니를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장단에 노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우리 기자들한테는 장윤정 씨 어머니에 대한 그 보도자료 보내잖아요, 언론사에. 그거에 대해서 일절 대응하지 말고 기사도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어머니가 그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형태로 메일을 보내고 네. 또 막 동영상도 첨부하고 사진도 첨부하고 이게 그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직접 했다고 저희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 이용해서 네. 그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네. 그 배우의 인물. 사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난이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실제 이 셀카 그 영상을 보면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장윤정 씨의 동생 목소리랑 꽤나 비슷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배우 네.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장윤정 씨의 동생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네.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누워있는 사진도 저게 본인이 혼자 찍은 사진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찍어준 거고 영상 메일도 누군가가 촬영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가 그게 관심사였는데 그 영상 메일을 보면 중간에 대본 비슷한 게 이렇게 한번 손이랑 이렇게 슬쩍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영상 내용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 네. 그만하죠라는 내용이 남자 목소리가 내장가가 들어가는데 그 직전에 모 종편 방송사와 이 장윤정 씨 동생이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했던 목소리를 두 개를 성분 분석을 한 겁니다. 그걸 해보니까 93% 일치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네. 분석하는 쪽 입장에서는 90% 이상 일치하면 동일인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직 동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동일인이라면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육흥복 씨 행동의 진정성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 내용 중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조카의 분유가까지 지금 압류를 했다. 아. 월급을 압류를 했다. 예. 지금 앞으로 항소심 남아있잖아요. 지금 장윤정 씨하고 장윤정 씨 남동생. 결국 그것 때문에 이게 언론 플레이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그 종편사에서 그 성문 분석을 하고 장윤정 씨 동생에게 다시 전화를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지금 통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는 이게 가뜩이나 이게 사실 육흥복 씨가 지금 계속 이 5차례 메일 보내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를 정도로 오락가락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네티즌들은 육흥복 씨를 좀 비난하는 쪽이 많았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하면 할수록 더 악화가 되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그만두시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기자, 저기 네. 다른 사건 얘기 좀 해볼게요. 좀 경찰이 추잡한 그런 사건인데 그러니까 미성년자 한 여자 미성년자 학생이 본인의 음란 동영상이 유포가 된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고 그런데 그 조사를 하는 경찰관이 이 20대를 성추행했다는 이런 사건이 있네요. 저도 그 기사 제목을 예. 보고서 제 눈을 정말 의심했습니다. 이게 네. 과연 맞나? 금방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10대 18살 A 예. 양이 자기 이제 뭐 어떤 그런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달라 해서 의뢰를 했어요. 예. 그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종합경찰서를 방문을 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내용이 굉장히 좀 민감하니까 네. 사람들이 없는 일요일 날 와라. 여기서부터도 이상한 거죠. 솔직히 민감하고 말 거가 아니라 그걸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없어서 일요일 날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 말 자체가 좀 거기서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어쨌든 일요일 날 다시 오라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다시 왔는데 이때 혼자가 아니라 같이 상담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여성이 뭐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신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상담사가 있었는데 상담사까지 내보낸 거예요. 그 경찰이. 예. 이거 역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내가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동영상에 있는 여성이랑 네. 지금 수사를 의뢰한 너랑 동일인인지 본인이 확인을 하겠다면서 네. 그 여성의, 그러니까 그 여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또 특정 신체 부위 나체 사진을 한 3장 정도 촬영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실제 수사를 할 때 네. 상담사 나가고 네. 자, 이 나체 속 사진이 똑같은지 한번 벗어봐라 하면서 나체 사진 찍고 실제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저도 이걸 보고 어찌 보면 성범죄 피해자를 가장 1차적으로 보호해야 될 경찰이 했다는 거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얼굴과 이 영상 속의 사람이 동일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상담 치료사도 당연히 있어야죠. 특히 이렇게 민감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땐 특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나가라고 했던 것부터 일단 의도성이 보이고 거기다가 CCTV 사각지대에서 이런 행동을 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지금 일단은 본인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 목적 때문에 사진을 촬영했다고 하는데 그 변명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정도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사진은 찍었는데 만지지 않았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입증할 수 없는 것까지 부인을 네. 하는 건데요. 일단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가장 네. 중요한 게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피해자의 그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기타 정황관계 있죠. 사진 찍었던 것들. 이 사진 찍었던 것들이 뭔가 의도적인 목적성이 지금 엿보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 두 개가 결합해서 두 가지 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쏘다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TV조선 이루라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김용호 스포츠월드 연예문화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